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우리 육해공의 무기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해군 무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부양정이죠. 우리 해군이 지금 공기부양정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LSF2 솔개라고 하는, 솔개2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LCAC를 이제 본받아서 우리가 국산 한진중공업에서 국산 생산한 것이고, 하나는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죠. 바로 북한의 공기부양정과 맞짱 뜬다.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상륙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 해군. 이 소련 해군은 참 이 공기부양정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였었어요. 여러 종류의 공기부양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주브르라고 하는 이 공기부양정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뭐 공기부양정이라기보다는 공기부양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톤보다 작으면 정, 크면 함, 싸움배 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주브르는 555톤입니다. 그러니까 함이죠. 그래서 이 주브르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흑해에서 바로 그냥 건너서 터키를 그냥 치는 이런 용도로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워낙 555톤 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한 개 보병 대대를 그냥 실어 나를 수 있다. 신속하게. 라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이 주브르 같은 경우에는 한 500km는 보급 없이 바로 그냥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으니까, 이 주브르를 마주보고 있는 적국 입장에서는 언제 그냥 이 대대급 부대가 그냥 쏟아질지 모르니까 불안하겠죠. 이 주브르를 운영하고 보시면 지금 M113, 우리로 치면 K200 장갑차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건 뭐냐? 바로 소련이 망하고 그리스가 이 주브르 공기부양정 4척을 샀어요. 4척을 사가지고 바로 그리스하고는 긴장 관계가 있는 같은 나토인데도 불구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이 주브르를 4척을 사니까 터키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흑해에서 소련 해군이 바로 들이칠까봐 걱정했는데, 냉전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가 이걸 4척을 사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불쾌했었는데, 그리스가 이걸 운영을 하다가 또 자신들의 경제력으로 좀 힘드니까 2척은 놔두고 2척은 중국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2척은 중국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소련은 이 주브르만 만들 게 아니고 다양한 크기를 만들었는데 150톤급 크기의 공기부양정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무레나입니다. 주브르도 크다. 프로젝트 12061의 등장. 무레나는 바다 도마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거 이제 나토에서 붙인 이름이고, 실제 소련에서 붙인 이름은 짜플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사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12061 짜플리아라는 150톤급 공기부양정을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여기 주브르에도 30mm 기관포 AK630 기관포가 지금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레나에도 30mm 기관포가 달려 있습니다. 이 30mm 기관포 AK630은 북한 해군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북한군이 같은 무기 체계, 같은 탄약 체계를 쓰고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이 AK630 30mm 벌컨 기관포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소련이 만들었는데, 소련이 만들었을 때는 해군 육전대, 우리로 치면 상륙 전문으로 하는 해병대죠. 그래서 해군 육전대의 강습 상륙, 그리고 항만 방어, 순찰 용도, 속도가 이제 시속 100km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 순찰도 하죠. 그리고 소해작전 지원. 이 소해작전 지원이 뭐냐면은 기뢰가 있는데, 기뢰는 음향 감응 기뢰 또는 이 자기장 감응 기뢰, 이제 이런 게 기뢰죠. 그런데 기뢰는 물속에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뭐 침전에 있던지 떠 있던지 이제 기뢰가 그렇게 있죠. 그랬는데 배가 지나가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음향이 나와.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온돼서 그걸 따라가서 배에다가 붙어서 터뜨려 버리죠. 또는 이 자기장, 그러니까 이 금속 물질이 오면 이 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스위치가 온돼서 붕 올라와서 터뜨려 버리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군함들은 속도가 좀 느리니까 이 기뢰가 부상해서 때리는 것을 제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냥 뭐 달려버리는 겁니다. 기뢰밭을 그냥 해집고 달려버려요. 그러면 기뢰가 올라와서 스스로 그냥 상대 없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소해작전 지원, 이런 용도로
무레나를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그런데 이제 소련이 망했죠. 자,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가 그 소련의 채권 채무를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죠. 16억 달러.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라토리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90년대 후반에 가서 불곰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소련이 가지고, 즉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고 그 대신 우리는 그 무기를 주는데 자기네들은 소련이 망하고 나서 그 군수 방산업체 공장 이런 거 전부 다 스톱돼 있어요. 올 스톱. 그래서 그 공장을 재가동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돈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짜리 무기를 하나 사면 이 100억짜리 무기를 그 불곰 사업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16억 달러 빌려줬으니까 거기에서 전부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50%는 우리 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니까 50억은 우리가 주고 50억은 그 빚에서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작정 많이 살 수는 없었죠. 왜? 50%는 줘야 되니까. 공장 가동 비용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불곰 사업을 또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자, 육군, 해군, 공군 전부 다 할당량을 딱 내주고 이 얼마어치 이 정도씩 빨리 그 필요한 거 적어내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해군에게는 러시아에서 킬로 636이라고 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해군의 첫 번째 구매 리스트였어요. 근데 해군은 그게 너무 싫죠. 왜냐? 우리는 해군은 이제 209급 잠수함 해서 독일 하데베로부터 첫 번째 잠수함을 도입을 했고, 두 번째도 역시 그 하데베에서 만드는 AIP 잠수함, 아주 조용한 그 214급, 지금 우리 손원일급 잠수함에 대한 그 214급을 도입하려고 해군은 마음먹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야, 킬로 636 저거 사라고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러시아로 실제로 가서 이 킬로 636을 살펴봅니다. 타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학을 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 뭐 인체공학이라든지 뭐 인간 존중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이 도대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장교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저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킬로 636을 거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뭐냐, 대안으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인데 이때의 그 우리 군인들 보면 그나마 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군인들 같으면은 야, 킬로 636사, 아이고 뭐 그러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바로 그냥 불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 불만 없습니다 라고 요즘 군인들은 할 것 같은데, 이때 불과 20년 전인데 이때 군인들은 가서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것도 그 핑계도 또 대요. 아니 지금 우리 적국인 중국이 이 킬로 636 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국하고 똑같은 무기체계를 씁니까? 우리 정보 그러면 중국이 다 가지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또 명분도 대고, 그래서 완전히 거부를 해서 킬로 잠수함을 사지 않고 그리고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삽니다. 자, 돈 없어 배째 정 받고 싶으면 잠수함 가져가든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해군이 말아먹을 일 있어요. 그냥 육군에 탱크나 사줘요. 뭐 그래서 이제 육군에 T-86 전차, BMP-3 장갑차, 또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 대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티스-M. 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받았지만 의외로 괜찮았던 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2009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한 대씩 들어왔는데 이때 우리 해군은 LSF-2 공기부양정을 건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입장에서도 야, 이게 혹시 LSF-2 우리 공기부양정 우리 독도함 만들면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은 했지만 이 무레나의 크기가 독도함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도함 사업은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공기부양정 하나도 없던 우리 해군에 갑자기 공기부양정이 독도함 때문에 그 LCAC 2개가 생기고, 그리고 이 무레나 불곰 사업 때문에 무레나 세대 해서 공기부양정이 5척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LCAC 즉 LSF-2는 독도함의 상륙 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해보니까 일단 재원을 한번 보니까요. 경하 배수량이 132톤, 만재 배수량은 149톤이에요. 길이는 31.3m, 폭은 12.9m.
그리고 가스터빈 2개입니다. 엔진은 최대 속도는 시속 55노츠, 그러니까 시속 한 100km 돼요. 무장은 AK-630 30mm 벌컨 기관포 2정, 그리고 탑승 병력은 승조원 12명에 130명의 병력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중대급 하나 태울 수 있죠. 적재량은 24톤. 병력 안 태우고 무장을 실으면 24톤 정도의 무장을 실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 덩치는 이게 우리 LCAC보다 조금 큰데 LCAC 같은 경우는 자주포도 싣고 이렇게 하니까 LCAC보다 적재량은 좀 떨어지지만 이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이 30mm 벌컨 기관포가 2정이나 있으니까 공격력이 아주 괜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해군 입장에서는 야, 이걸 이 서해 방어 용도로 쓰자. 서해는 갯벌도 많고 어구가 불법으로 투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스크류에 감기고 이런 불상사가 많으니까 이 서해에서 항만 방어용으로 좀 쓰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써보니까 이 괜찮다. 그래서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해군의 5성분 전단, 제5 성분 전단, 5전단이라고 하죠. 그 5전단의 상륙 전대가 있는데 그 상륙 전대로 가지 않고 이 무레나 세척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방사라고 하죠. 그 인방사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함대 인방사의 제27 고속정 전대의 공기부양정 편대라는 편조가 생겼고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방사 인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인천에 이제 갯벌이 많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워낙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흘수가 좀 깊은 이런 배들은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 방문하는 행사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인천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상륙작전 하는 게 본업이었죠. 원래는. 그렇지만은 부업을 더 주로 합니다. 낙도에 대침투작전 우도나 교동도나 이런데 북한이 이제 침투하면 그게 긴급 우리 해병대를 전개시켜서 전투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도의 긴급 대침투작전 병력에 대한 이 긴급 전개작전. 저기 만약에 낙도에 들어갔으면 이 우리 LCAC 같은 이런 거는 자체 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 30mm 벌컨 기관포가 2정이나 있으니까 이걸 쏘면서 들어가면 이제 저기 화력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죠. 그리고 저수심, 갯벌 지역 초계 작전. 공기부양정이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할 수 있죠. 이 공기부양정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가 저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방파제에 있는 그 트라이포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그냥 점프를 최대 속도로 그냥 받아버리면 조금 낮은 얕은 그런 트라이포트들은 점프를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이런 그 등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0년 12월 달에 연평도 포격도방 당시에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주민들을 긴급 소개해서 인천으로 모시고 나왔던 그 작전도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간조시에 도서 지역의 인도적 지원 작전, 그게 이제 도서 지역의 물량, 물품 이런 거 이제 보급해 줘야 되니까 그런 또 일도 했고, 이제 그렇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런 걸 팔 때 이 가격은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이렇게 덩치 크고 무장도 달려있고 한데 우리 LCAC보다 쌉니다. LCAC은 500억 원, 이건 430억 원. 그렇게 싸게 팔았는데 문제는 부품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마치 외제차 사면 부품값에 그냥 엔진 오일 갈러 갔을 때 우리나라 차들은 10만 원 이하, 5만 원이면 엔진 오일 다 할 수 있는데 외제차는 30만 원, 40만 원. 아니면 엔진이 그렇게 좋은 명품차라고 하면서 40만 원짜리 엔진 오일 집어넣어야 되면 그게 무슨 명품입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잘 가야 명품이죠. 아무튼 그렇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결정타가 생겼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해버렸죠. 그때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무레나도 부품을 계속 사와야 되는데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부품이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부품이 없으니까 운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차만 해놓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2006년, 7년, 8년, 2005, 6, 7년 이렇게 샀는데 그러면은 이게 불과 1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부품이 이제 점점 없어져. 그런데
러시아 제재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크림반도로 인한 제재는 계속 진행돼. 부품이 살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퇴역시키자 해서 지금 현재는 치장물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 풀리면 이제 부품 대량으로 사와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현역에서 빼고 부품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치장물자로 전환되어 있는 13년, 14년밖에 안 된 신품 무레나. 원래 이제 무기체계 한번 사면 이 군함들은 30년 기본으로 쓰고 40년씩 쓰죠. 그런데 14, 5년밖에 안 된 것이 치장물자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곰 사업으로 샀던 게 다 그래요. 공군의 IL-103이라고 하는 기초훈련기 그것도 사왔는데 그거 10년만 쓰고 다 퇴역했어요. 부품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육군에서 쓰는 T-80 전차, BMP-3 장갑차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퇴역을 해야 되냐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한국 해군의 공기부양정 중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